클랑폴입니다. 아마존입니다. 판도라입니다. 문교수입니다. 책보다 별책 부록입니다. 반갑습니다. 반갑습니다. 식사하셨습니까? 책보다 별책 부록. 오늘은 13 때문에 라는 주제로 애착을 넘어서 집착하는 행동에 대한 얘기를 좀 나눠볼까 해요. 제목부터 아주 흥미진진합니다. 이것은 애착인가 집착인가? 애정하는 뭐 숫자? 뭐 이런 거 있으세요? 3이요. 예전부터 뭔가 3이 완전한 수다 이런 것도 있고, 이렇게 물건 같은 거 어디다 이렇게 세울 때 산발이 있잖아요. 네. 그래서 발이 3개 있으면 그때부터 딱 안정되게 세울 수 있다. 그런 느낌? 뭔가 행동할 때 있어서 뭐 지키는, 뭐 3번 뭘 해야 된다, 뭐 이런 게 있나요? 3-3번. 3-3번. 3판 2승. 한국은 3-3번이죠. 가위바위보를 했는데 내가 졌다. 그러면 1대0? 그렇지. 맞아. 저도 실은 3을 좋아하긴 하는데 일부러 이렇게 3이다 해가지고 무조건 3번 해야 된다 이런 건 없어요. 근데 지금처럼 갑자기 부지불식간에 무슨 숫자 좋아하세요? 하면은 3, 2, 5 정도로 얘기를 하는 수준이에요. 딱히 집착이라고 하는 거는 없는 것 같아요. 뭐 문을 두들길 때 뭐 3번 두들긴다든지. 문은 똑똑 네. 이렇게. 똑똑 이게 국룰 아닙니까? 그렇지. 그렇죠. 저는 좋아하는 숫자는 11을 보면 좀 반가운데. 11? 네, 11. 11은 소수 중에 하나죠. 프라임 넘버 중에 하나고. 네, 배우시는 분. 7-11 우수고객. 저 11 다음에 좋아하는 건 세븐인데. 그럼 맞네. 뭔가 다들 소수를 좋아하시는 것 같아요. 저도 좋아하는데 저는 13 좋아하거든요. 그럼 본인 에피소드인가요? 그러네. 13을 그러네. 그럴 수도 있겠네요. 아니, 제가 13을 좋아하는데 사람들이 13에 대한 약간 뭔가 안 좋다는 이런 의식이 좀 있으시긴 한 것 같은데 뭐 저는 약간 서양의 영향인 것 같아요. 그렇죠. 괜히 13일에 금요일 뭐 이런 맞아요. 기대되지 않나요? 13일 금요일 뭔가 있을 것 같아서 난 더 기대가 되고 막 흥분되는 하필이면 이런. 그날 우중충하게 이제 구름 쫙 깔려있고 비 오면. 그럼 나가봐야죠. 밭집 밖으로. 뭔가 당해보신 분들은 그렇게 기대는 안 될 거예요. 제가 바이러스 한번 먹은 적 있어가지고. 바이러스. 그런 거 있잖아요. 그래가지고. 이름 자체가 13일의 금요일 바이러스죠. 컴퓨터 바이러스. 그러니까요. 옛날 사람이시죠. 들통 난 건가요, 지금? 그러니까. 이 13이라는 주제를 오늘 가지고 나온 이유는 아놀드 쇤베르크라고 하는 작곡가를 소개를 시켜드리고 싶어서 인데요. 아놀드 쇤베르크는 오스트리아 출신의 작곡가거든요. 빈 3대 악파라고 들어보셨죠? 그럴 리가요. 저희를 몰라 알고. 빈 3대 악파라고 있는데 이제 1750년경부터 1810년 사이에 주로 오스트리아 빈을 중심으로 해서 발전한 고전음악 주요 작곡가들. 그래서 3명이 있어요. 여러분 아시는 작곡가 누구 있을까요? 저는 모차르트, 슈베르트, 바흐. 되게 발음 다 좋으시다. 원어민 같은데요? 바흐. 모차르트, 그리고 베토벤, 그리고 그 앞서서 이제 하이든. 이렇게 3분을 빈 3대 악파. 그들의 시기로부터 한 100년쯤 후에 이제 1874년에 비엔나에서 태어난 또 다른 작곡가가 있는데 이 아놀드 쇤베르크는 1874년에 태어난 사람이고요. 주로 활동했던 게 이제 1900년도가 되겠죠. 그래서 우리가 20세기 작곡가로 이제 얘기를 하고 이 아놀드 쇤베르크와 그의 제자들 2명의 제자가 좀 유명한 사람이 있는데 알반 베르크, 또 안톤 베베른 이렇게 3사람을 모아서 2번째 빈 3대 악파라는 명칭으로 또 명명하게 됐어요. 쇤베르크는 20세기에서 가장 중요한, 가장 영향력 있는 12음 기법을 사용한 작곡가로 유명한데 그런 말이 있어요. 이 사람이 13을 싫어해서 12음 기법을 만들었다. 내가 좋아하는 11일 수도 있었잖아. 내가 살짝 11 좋아해. 그러게요. 근데 그런 얘기가 이제 소문이 있었는데 그건 아니고 그러니까 음이 도에서부터 도까지 도레미파솔라시도 하는 그 사이에 도레미파솔라시도 말고 까만 것만들도 있잖아요. 그렇죠. 다 포함한 12개가 되는데 13번째가 되는 게 다시 도예요. 맞아요. 그런데 그 도 바로 직전까지 12개의 음들이 뭐 어딘가를 꼭 향해야 한다, 뭔가 뭐 기다린다, 뭐 이런 것들이 아니라 어떤 긴장감을 주고 해결감을 가지고 이런 것이 아니라 그냥 모두가 균등한 역할을 할 수 있게 기능을 가지게
배치한다. 뭐 이런 입장으로 이제 12연 기법을 만들었어요. 그 이전에 있었던 조성음악은 도레미파 솔라시도면 각 음마다 역할이 있고 무슨 음이 나온다면 그 다음 어떤 음이 꼭 나와야 된다. 이런 게 있어요. 이거에 대해서 궁금하신 분들은 왜 다음에 준비해 주시겠지만 그냥 막 던져보는 거예요. 아무튼 그 조성음악과 다르게 그런 지향점을 가지지 않는 음을 사용한 작곡가. 그런 작곡가인 거죠. 일단은 말로만 들어서는 잘 모르겠는데 찾아봐야겠다. 자, 레, 솔, 도를 한번 생각해 볼게요. 레, 솔, 도. 뭔가 이렇게 막 해결이 되는 듯한 느낌이 들지 않습니까? 이런 거 맞죠? 맞아요. 그게 12 음이 아닌 거. 아니라고, 조성음악이라고. 네. 조성과 조성 사이를 조금 더 모호하게 만들어가는 과정이 있었는데 그걸 지난 다음 20세기 음악이 들면서 이제 조성이 과연 필요한 것인가? 어디로 가야 할 필요가 있을 것인가? 모두가 동등한 입장에서 평등하게 12개의 음을 사용해보자. 뭐 이런 입장으로 만든 음악 기법인데 이제 그게 상당한 센세이션을 불러일으켜서 많은 작곡가들이 따라서 작곡을 해보고 그리고 20세기 현대음악을 배우는 모든 학생들, 여러분들은 다 한 번씩 쓰게 되는. 이렇게 늘어났군요. 굉장히 혁명적인 시도였던 맞아요. 건가요? 그쵸. 1900년 조금 전에. 20세기, 1900년도, 뭐 한 1920년도쯤에 가장 좀 꽃을 피웠다라고 볼 수 있을 것 같아요. 쇤베르크가 작품에서 12음 기법을 어떻게 활용했는지 먼저 그 아이디어가 되는 것을 한번 보여드릴게요. 12개의 음을 나열을 했는데 이렇게 나열이 되어 있어요. 이렇게 12개의 음을 4가지의 방법, 이 순서를 거꾸로 한다거나 혹은 뒤집어서 한다든지 하는 방법들을 현악 4중주 4번 1악장에서 활용했는데요. 작품에서 앞부분에 이 멜로디를 들어보실 수가 있을 거예요. 12개의 음을 꼭 도레미파솔라시도의 순서가 아니라 가능한 한 그 조성감이 느껴지지 않게 순서대로 나열을 한 거예요. 그래서 이런 음열을 가지고 만든 작품이에요. 사실 얼마 전에 쇤베르크의 판타지라는 작품의 악보를 보다가 좀 특이한 점을 발견을 했어요. 그게 뭐였냐면 이제 이 작품은 바이올린과 피아노를 위한 작품인데 각 마디에 이제 번호가 써 있거든요. 보통은 이렇게 피아노 악보가 있으면 첫 번째 단에 뭐 맨 앞에 하나, 사실 1은 앞부터 안 써있고 두 번째 단위 시작이 뭐 5마디부터 그러면 5 한 번 써있고 쇤베르크는 각 마디마다 번호를 다 썼어요. 1, 2, 3, 4 이렇게 전부 다 썼는데 그 중에 12, 그 다음에 12A 이렇게 써있는 거예요. 13이 나와야 되는데. 맞아요. 13이 나와야 되는데 12A 마치 다시 1 뭐 이런 것처럼 그런 느낌으로 있고 그 다음에는 14마디더라고요. 뭔가 의도적으로 썼다. 라는 생각이 들었는데 그 악보를 잠깐 보시면 여기 12 다음에 12A라고 아랫단에 있는 걸 보실 수가 있어요. 곡의 처음부터 시작해서 한 마디, 두 마디 해서 12마디가 있고 그 다음에 13마디니까 13이라고 써 있어야 되는데 12A라고 써 있네요. 맞아요. 그 다음 마디는 14라고 써 있나요? 네, 그 다음에는 14라고 써 있어요. 그래서 제가 왜 쇤베르크가 이렇게 했지? 라는 생각에 이제 찾아보니까 쇤베르크가 13에 대한 두려움을 가지고 살았다고 하는데요. 그 친구였던 이제 카티아만의 이야기에 따르면 쇤베르크가 13일에 태어났대요. 근데 그것 때문에 놀림을 좀 많이 받았고 그래서 13세가 되는 것도 싫어했고 13에 대해서 약간 좀 싫어하는 마음이 이렇게 은연중에 있었나 봐요. 쇤베르크가 태어난 그 시점에는 13이 안 좋은 숫자라고 하는 게 만연해 있는 그런 있었나 봐요. 문화적인 게 있었나 봐요. 유럽에서는 뭐 13일 금요일에 대해서 뭔가 공포감을 갖는 부분이 있긴 있었거든요. 하여튼 그는 이제 집을 구하거나 혹은 공연장 다닐 때에도 13층, 뭐 13호라고 하는 거는 좀 피해 다녔다고 해요. 이렇게 숫자 13에 대해서 불길하게 생각하는 것을 넘어서 공포감을 가지고 있는 것을 트리스카의 데카포비아라고 하는데요. 즉 13공포증이라고 말하기도 해요. 트리스가 3이고 데카가 10이고
포비아 공포증. 네. 13이란 숫자에 대해서 공포를 느끼는 증세를 부르는 이 이름이 따로 있는 거예요? 아니면 이렇게 이제 그런 게 많으니까 만들었겠죠. 13에 대해서. 정신의학적으로. 다른 숫자보다 13이 유난히 많아요. 원래 포비아가 엄청 많잖아요. 포비아 많죠. 많은데 그 중에서 많은 사람들이 이렇게 무서워하니까 만들지 않았을까 해요. 그러니까 우리나라로 치면 4를 무서워해서 맞아요. 아파트에 4동이 없다거나 엘리베이터 4층 대신 F 쓴다거나 4포비아, 우리도 4포비아에 약간 지배를 받지 않나. 그러니까 어느 정도. 맞아요. 그런 것 같아요. 이 작곡가한테도 이런 공포증이 뭔가 작품에 영향을 미쳤던 것이 또 있는데, 예를 들어서 자신은 오페라에서는 모세와 아론, 이걸 이제 알파벳으로 썼을 때 아론이 이제 AARON이거든요. 네. 이렇게 쓰니까 글자 수 알파벳이 13개인 거예요. 13글자. 누군가가 와서 13글자네? 라고 하는 말을 듣고 아론을 ARON으로 바꿔서 A를 하나 지워서 12글자로 만들었다고요. 참 심리적인 거네. 이거는 분명히 어릴 때부터 놀려먹었던 친구가 꿀짓 해봤어. 그리고 놀리는 거야. 아니 그거 누가 세고 얘기를 해줘. 싫대는데. 이 말은 만약에 13층을 싫어했다고 하는데 여기 12층이야 하고 모르게 13층에 데려다 놨어도 심적으로 괜찮지 않았을까? 괜찮았다. 맞아요. 그럴 수 있어요. 진짜? 이게 진짜 어떤 영향을 설마 미쳤을까 싶을 수도 있는데, 그가 3막으로 이루어진 이 작품을 3분의 2만 완성하고 다 완성하지 않았어요. 미완성으로 남은 이 대작은 이후에 헝가리의 졸탄 코치스가 쉰베르크 후손들의 허락을 받고 2010년도에 완성하게 되었다고 해요. 처음 제목을 저렇게 적어놓음으로 인해서 그의 마음속에 남겨진 어떤 공포증이 이 작품을 묘안으로 남게 하지 않았을까라는 생각도. 인생사 마음먹기 나름인데 너무 거기에 이제 휩쓸리고 밀리고 그래가지고 네, 맞아요. 곡을 못 쓸 정도까지 됐다는 거네요. 이런 얘기들이 있다 보니까 혹시 쉔베르크가 13을 피하고자 아까 말씀드렸던 12음 기법으로 13 아닌 12음 기법으로 만든 거 아니냐 이런 얘기들도 있었다고 해요. 뭐 그런 음악을 공부하신 분들은 알겠지만은 그런 이유로 만들어진 건 아니었고요. 어쨌든 이 13이란 숫자에서 좀 멀어지고 싶어했던 쉔베르크가 사실은 1874년 9월 13일에 태어나서 1951년 7월 13일에 금요일 밤 11시 45분에 즉 13을 지나가기 불과 15분 전에 죽음을 맞이하게 되는데 13일 금요일날 어떡해. 이제 77세가 되기 불과 2개월 전인 즉 76세의 나이로 생을 마감하는데, 근데 혹자는 이제 또 따져보는 거 좋아하잖아요. 그러니까 7이랑 6이랑 합치니까 13이잖아요. 그거는 좀 많이 같다. 어떻게든 다 13 맞아. 그러니까 그래. 해보려고. 네. 우리나라랑 또 다를 수 있고 막 그렇잖아. 그렇죠, 맞아요. 우리나라 왔었으면 좀 오래 살았을 수 있으면 그렇으려나? 재밌네요. 네, 이런 얘기도 있었다고 합니다. 또 다른 작곡가 중에 이탈리아 낭만파 작곡가 중에 로시니도 이것을 좀 맹신한 바가 있나 봐요. 그래서 13일의 금요일이면 일체 외출하지 않고 뭐 하루 종일 침대에만 누워서 지냈다더라. 뭐 이런 카더라도 있습니다. 쉬고 싶어서 그렇게 알린 거 아니에요? 난 13일의 금요일이 될 때는 쉰다. 폐업. 연구일. 오늘 13일이 금요일이 연구일입니다. 이런 거. 괜찮네. 찾아오지 마세요. 맞아요. 제가 준비한 얘기는 여기까지고요. 오늘 어떠셨는지 얘기 들어볼까요? 그 13이라는 거에 대해 집착하지 않았으면 뭐 더 많은 일을 할 수 있지 않았을까? 거기에 발목 잡혀서 그런 거는 요새 약간 정신과적으로 어떻게 치료하는 방법이 있나? 궁금하기도 하고, 저는 그 숫자에 집착하진 않는데 뭔가 이렇게 저를 불안하게 만드는 상황들이 있거든요. 그래서 그런 거를 좀 벗어나면 내가 못하던 걸 더 할 수 있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 들었어요. 그리고 이건 좀 딴 얘기인데 13 요거 관련해서 제가 어렸을 때 꿈을 꾸면, 제가 어렸을 때 살던 아파트가 12층까지 있었어요. 근데 악몽 중에 하나가 뭐냐면, 꿈을 잘 안 꾸는데 꿈에서 엘리베이터 타고 12층을 가잖아요. 근데 엘리베이터가 12층에서 안 멈추고 있지도 않은 13층에 딱 가가지고 문이 쫙 열리는 거예요. 그러면 깜깜한데 이렇게 빨간색 배관 같은 게 그거 좀 있고, 되게 무서운 꿈 중에 하나였거든요. 배관이 나오지? 뭘 보신 걸까요? 뭘 봤어? 보고서 나오는 거지. 그래서 꿈에서 엘리베이터를 타면 12층짜리 아파트에서 자꾸 13층에 간다.
그게 생각이 나네. 하필 12층을 살아서 13층을 도달하는 거에 대한 공포가. 나도 13 포비아가 있나 봐. 잘 들었습니다. 오늘 재밌었습니다. 감사합니다. 쇤베르크가 활동하고 12음 기법이라는 어떤 혁명적인 그런 음악 기법을 만들어낼 때가 미술계 쪽에서도 굉장히 큰 12색 기법. 큰 뭔가 일어났던 때이긴 해요. 그 무렵 때. 왜냐면 그 전까지는 화가들이 이제 그림을 그릴 때 자연인 것들을 그대로 따서 그리려고 노력을 하고 대상도 왕, 귀족, 초상화 아니면은 신화의 이야기, 종교적인 이야기를 하다가 그래야 돈벌이가 되죠. 그러기도 했지. 스폰서라는 개념도 그냥 생겼었으니까요. 근데 그게 어느 순간 넘어왔어요. 뭘로 넘어왔냐면은 인간의 마음으로 내 마음 속에는 무슨 마음이 있느냐 이거를 그리는 거에 굉장히 신경을 쓰기 시작해서 그때 나온 사람들이 이제 뭐 인상주의 화가들 아니면 뭐 야수파니 뭐 그다음에 좀 넘어가서 추상주의까지 가면서 원래 보이는 거 이상을 넘어서 그리는 것들이 생기기 시작했는데 아마 쇤베르크가 시도한 그것도 과거에 이제 집착되어 있던 어떤 그런 조성을 좀 탈피하고자 하는 그런 욕망이 좀 많아서 그렇죠. 생긴 것 같다는 생각이 좀 드네요. 혁명의 시기였죠. 그렇죠. 그러니까 어느 순간 갑자기 자 지금부터 12음 기법이라는 거를 합시다 라거나 자기가 갑자기 생각이 나서 떠올린 게 아니라 사회적인 분위기가 있었겠죠. 그러니까 뭐 이런 예술계 쪽뿐만 아니라 건축도 그런 거를 다 따라가잖아요. 조금씩 뭐가 먼저 나왔냐 아니냐지 그거는 다 시대적으로 다 포함하고 있었던 것 같아요. 분위기가. 저도 재밌게 봤어요. 저는 쇤베르크에 대해서는 이 사람의 작품이나 이런 것들은 본 적이 있지만 이게 공포증이 있다는 거는 생각 못했고 쇤베르크는 공포증이 있어서 이렇게 또 에피소드처럼 이슈도 되고 그러네요. 그리고 그 이상의 것을 또 남겼고 역사의 한 획을 그었지 않았겠습니까? 예. 저는 좋아하는 건 11인데 딱히 좋아해서 어떤 것이 꼭 지켜져야 되고 이런 것도 별로 없는 것 같고 그 어떤 싫어하는 숫자라서 또 그걸 피해야 되는 건 없는 것 같은데 3세판 이런 건 좋아하는 것 같아요. 한 3번까지는 참아본다 이런 거. 한 번만 더 건드려봐 이런 거. 네, 근데 그런 거 없으세요? 들었어요. 이렇게 뭔가 두들기다가나 뭔가 뭐 이렇게 문을 열었는데 뭔가 어떤 그 소리나 무언가가 내가 지금 딱 원하는 무언가에 맞지 않아서 다시 한번 행하게 되거나 어딘가 노크를 했는데 노크를 한 그게 마지막이 뭐 잘 안 쳐졌다든지 완벽한 무언가를 만들기 위한 자 이거는 클라폴이라고 하는 작곡가의 집착에 대한 얘기였습니다. 굉장히 개인적인 집착이죠. 그런 사람이었구나. 소리나 집착. 네, 싹 치우고 다시 하거든요. 리셋. 그럼 노크도 했는데 별로다. 그럼 앞에 노크는 없었던 걸로 해주세요. 다시 만들어주고 아니다. 차분하게 다시. 그렇죠. 재밌네요. 재밌었어요. 뭐든 적당한 게 사실 뭐 제일 좋긴 하겠지만 예술 하시는 분들 뭔가 이렇게 애정과 집착을 통해서 만들어지는 것들도 또 있는 것 같기는 해요. 맞아요. 그 집착이 없으면 작품이 안 나오잖아요. 네. 그러니까 그거는 뭐 맞습니다. 네. 오늘 이런 애정과 집착에 대한 이제 얘기를 숫자 13을 통해서 해봤고요. 오늘 이야기는 여기까지 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시간에 또 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